안녕 친구들! 오늘도 즐거운 한국사 여행을 떠나볼까? 이번 영상은 무궁무진 한국사의 제20편 무신의 칼이 춤추던 세상, 고려의 무신정권에 대해 알아볼 거야. 무신정권은 무신들이 권력을 잡았던 것을 말해. 이 시기를 꼭 알 필요가 있냐고? 무신정권 시기부터 고려가 본격적으로 망해가기 시작했거든. 다시 말해 고려에 커다란 변화가 생긴 시기라는 거지. 그럼 본격적으로 무신정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고려 첫 번째 왕이었던 왕건이 나라를 세울 때 지방에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호족의 도움이 절실했어. 왕건은 도움을 받기 위해 여러 호족의 딸과 결혼하는 방법을 택했지. 그만큼 호족의 힘은 더 세질 수 있었어. 어느덧 호족의 힘은 왕을 위협하는 수준이 되었지. 고려의 4대 왕 광종은 호족의 힘을 약하게 하기 위해 노비한건법과 과거제와 같은 정책을 실시했어. 그리고 왕권을 위협하는 여러 호족을 없애버렸지. 왕을 우습게 보지 못하도록 해주겠어. 일단 몸부터 사리자. 이후에 다시 세력을 키울 방법을 찾아야겠어. 이 상황에 호족들은 당황했지만 얼마 후 살 길을 찾아냈어. 힘있는 가문끼리 결혼해서 세력을 키우거나 많은 돈을 들여 과거 시험을 준비시켜 아들들을 관직에 내보냈지. 이렇게 다시 세력을 키운 귀족들을 문벌이라고 불렀단다. 문벌은 호족의 횡패를 그대로 이어갔어. 평범한 백성들의 땅을 함부로 빼앗거나 노비로 만들었지. 권력을 차지하면 누구나 같은 모습을 보이나 봐. 자신의 욕심만 채우기 급급한 나머지 나라 일에는 하나도 신경을 쓰지 않았어. 백성들은 희망을 잃어갔고 삶은 엉망이 되어갔지. 다시 내 세상이야. 문벌은 문신이 되어 높은 관직을 독차지하기 시작했어. 군인인 무신 같은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했지. 무신은 화가 났지만 높은 관직의 문신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 하지만 무신들의 분노는 불만 붙이면 폭탄처럼 펑 하고 터져버릴 것만 같았어. 우리를 우습게 보는 문신놈들을 그냥 지켜봐야만 하나?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칼을 휘두르고 싶은데 어쩔 수가 없네. 고려의 앞날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었을까? 무신정권의 첫 번째 이야기. 붓과 칼. 칼과 붓이 싸우면 과연 누가 이길까? 당연히 단단하고 날카로운 칼이 이길 것 같다고? 하지만 고려는 붓이 더 센 사회였어. 무신의 힘보다 문신의 힘이 훨씬 강했거든. 무신들은 문신들에게 늘 머리를 조아리며 살아야 했지. 왜 문신들의 힘이 더 강했던 것일까? 붓을 든 똑똑한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는 법이야. 칼을 든 우리가 이렇게 약하다니 말도 안 돼. 전쟁이 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맞아. 바로 강한 군인이야. 고려는 전쟁이 많았던 나라였어. 고려를 노리는 주변의 적이 많았기 때문이지. 대표적으로 북쪽에는 거란과 여진이 있었고 남쪽 바다 건너 왜구들이 있었어. 고려를 마음껏 약탈해라. 그때마다 용감한 고려의 군인들이 맞서 싸웠단다. 그만큼 나라를 지키는 고려의 군인, 무신들의 역할은 중요했어. 사방에서 적들이 몰려와서 정신이 하나도 없네. 하지만 고려 사회는 나라를 위해 힘들게 일하는 무신들을 철저히 깔봤어. 그 이유는 무예만 뛰어나면 출신과 상관없이 가난한 평민, 심지어 노비도 무신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지. 하지만 문신은 출신이나 과거 시험 같은 조건을 갖춰야 했어. 그래서 자신들을 특별하다고 믿은 거야. 하찮은 출신의 무신이 문신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던 거지. 난 범벅투성이 무신들과 우리는 차원이 달라. 문신들에게 무신은 그저 힘세고 땀냄새가 나는 무식한 사람이었어.
신분도 자기들보다 낮았으니 같은 자리에 있는 것조차 싫어했지. 그래서일까? 무신들은 전쟁에서 아무리 훌륭한 공을 세워도 문신만큼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없었단다. 제일 높은 관직은 문신만 차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야. 참 불공평한 사회였어. 정말 우리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전쟁이 일어나 군대를 이끌 장군을 선발할 때조차 무신보다 싸움도 못하는 문신을 뽑았어. 전쟁에서 이기려면 무식한 무신보다 똑똑한 문신이 낫다는 거였지. 거란과의 전쟁에서 활약했던 서희와 강감찬도 문신이었단다. 똑똑한 내가 장군을 하는 게 맞지. 그리고 때로 문신 출신 지휘관이 이상한 지시를 내려도 무신들은 어쩔 수 없이 따라야만 했어.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우리를 두고 문신을 장군의 자리에 앉히다니. 문신들은 무신을 업신여겼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가진 걸 빼앗기까지 했어. 무신에게 먹고 살 수 있도록 나라에서 토지를 지급했는데 이것을 빼앗는 일이 자주 벌어진 거야. 땅을 빼앗긴 무신은 앞으로 먹고 살 생각에 눈물이 왈칵 났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 무신이 무슨 땅이 많이 필요해. 이건 내가 가져간다.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만큼 고려에서는 문신을 하늘같이 대했고 무신들은 땅에 기어다니는 벌레처럼 취급했단다. 고려의 군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 어느 날 군인들은 큰 공사에 참여해야 했어. 하지만 밥을 주지 않아서 각자 먹을 도시락을 알아서 싸와야 했지. 그런데 한 군인은 집이 너무 가난해서 도시락을 싸올 수가 없었어. 이걸 불쌍하게 생각한 다른 군인들은 밥을 한 숟가락씩 나눠주었단다. 사실 다른 군인들도 밥이 충분하지 않았는데 동료를 위했던 거야. 가난한 군인은 그것으로 겨우 배를 채울 수 있었단다. 이렇게 늘 나눠줘서 고맙네. 모두 힘들지만 이럴 때 더 나눠야지. 그러던 어느 날 다시 식사 시간이 되었어. 가난한 군인은 또 밥을 얻어먹을 생각에 미안한 마음이 가득했지.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찾아오더니 주위 사람들과 함께 먹으라며 귀한 음식들을 내려놓은 거야. 군인은 깜짝 놀라며 대체 어떻게 음식을 준비했냐고 물었지. 그러자 아내가 말없이 두건을 벗었는데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거야. 남편의 모습을 보다 못한 아내가 머리카락을 팔아 음식을 준비한 거였어. 다들 그 모습에 눈물을 흘리며 목이 매 간신히 음식을 먹어야 했단다. 나를 위해 머리를 자른 거요? 걱정 마요. 머리는 다시 자랄 거예요. 무신정권의 두 번째 이야기. 정변. 정변은 칼이나 총과 같은 폭력으로 현재 상황을 크게 바꾸는 걸 말해. 폭력으로 권력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지. 사실 무신들은 심한 차별에 기분도 나쁘고 힘들었지만 세상이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럭저럭 참고 살았어. 하지만 그런 생각은 한순간에 싹 바뀌고 말았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아. 왜 그래? 갑자기 무섭게? 높은 관직의 문신들이 나랏일을 마음대로 주무르자 고려의 17대 왕 인종 역시 허수아비 왕처럼 되어가고 있었어. 그저 문신들과 어울려 매일같이 술판을 벌이며 시간을 보냈지. 이렇게 놀기만 하는 왕과 문신을 호위하는 자들이 있었으니 바로 무신들이었어. 이게 뭔 짓인지. 아, 배고프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훈련해야 할 시간에 한낱 호위무사 역할만 반복적으로 하고 있었지. 섣달 금음날 밤, 여느 날처럼 한창 잔치가 열리고 있었어. 이 자리엔 문신 최고 권력자인 김부식과 그 아들 김돈중이 있었어. 무신 중 으뜸인 정중부도 있었지. 모두 향기로운 술과 음식에 취해 흥이 올랐을 때 김돈중이 그만 철없는 장난을 치고 말았어.
정중부의 수염은 아름답기로 유명했는데 그 수염을 왕 앞에서 장난으로 태워버린 거야. 오늘날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였어. 이 멋진 수염도 불에 잘 타려나? 내 이놈 무슨 짓이냐? 화가 머리 끝까지 오른 정중부는 그 자리에서 김돈중을 때렸어. 자신의 수염을 태웠으니 당연한 반응이었지. 그런데 이 광경을 보던 김부식은 아들의 잘못은 생각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 아들을 때린 정중부를 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어. 당장 멈추지 못할까? 인종은 문신의 눈치를 보던 나머지 허락해버렸어. 누가 봐도 김돈중이 잘못했는데 말이야. 하지만 정중부가 몰래 빠져나가도록 해 벌을 피할 수 있게 했단다. 정중부는 억울했지만 그저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 언젠가 이 수모를 꼭 돌려주고 말겠다. 한참 뒤인 18대 왕 의종 시절, 비슷하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또 벌어졌어. 의종이 무술대회를 열었는데 61세의 늙은 장군 이소홍도 대결에 참여했어. 그런데 젊고 힘센 무신에게 밀려 시합 도중에 경기장을 벗어나고 말았지. 이걸 지켜보던 새파랗게 어린 한뢰라는 문신이 이소홍의 뺨을 후려친 거야. 얼마나 강하게 때렸던지 이소홍은 그만 뒤로 나뒹굴 정도였지. 이 장면을 본 문신들은 크게 웃었어. 이소홍은 모욕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고 주변 무신들은 치를 떨었지. 장군이 뭐 이따위야? 이놈! 네가 비록 문관이지만 벼슬은 이소홍이 훨씬 높은데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 이소홍의 처참한 모습을 지켜보던 정중부가 참다 못한 나머지 크게 소리쳤어. 하지만 의종은 정중부에게 진정하라며 그냥 넘어가자고 했어. 무신들의 화는 이제 머리 끝까지 차올랐어. 그리고 당장이라도 칼을 뽑을 분위기가 되었단다. 그게 뭐 어때서? 무신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 이렇게 계속 살다가는 제 화에 못 이겨 죽어버릴 지경이었지. 마침 무술대회가 끝나고 보현원에서 잔치가 예정돼 있었어. 하지만 보현원에 도착한 순간 의종과 문신들의 표정은 싹 굳었어. 자신들을 호위하던 무신들이 칼을 뽑고 노려보고 있었거든. 그리고 그날 밤 보현원에는 비명이 가득했지. 뭘 보기 싫은 문신놈들을 모두 죽여라. 오늘 내 녀석들의 제삿날이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래? 이제 무신들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셈이 되었기에 평소 자신들을 깔보던 문신들을 모두 찾아내 없애버렸단다. 보현원에서 시작된 피바람이 개경을 휘감아버린 거야. 이제 문신들은 무신들의 앞에 함부로 고개를 들지 못했어. 고려의 주인은 무신들이 된 거야. 이날을 시작으로 고려는 무신 정권의 시대가 되었지. 이번 영상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오늘 이야기를 통해 왜 무신 정권이 탄생하게 되었는지 잘 알 수 있었을 거야. 고려의 권력을 쥐고 흔들던 문신들이 얼마나 무신들을 깔보고 못살게 굴었는지 알 수 있었지? 그러니 무신들이 참을 수 없었던 거지. 다음 시간에는 무신들이 권력을 잡게 되면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 알아볼 거야.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아.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안녕!